안녕하세요. 오늘은 요 며칠 이슈가 됐던 건데, 모아타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방식이죠. 좀 근원적으로 이 모아타운이 어떤 사업이고 또 현재 이슈가 뭔지 한번 볼게요.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에 대해서 소개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모아타운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글자가 작아서 제가 화면을 이렇게 모아타운에 대한 자세한 상세한 내용들을 이렇게 다 다운받아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추진하는 쪽에서 이것만 제대로 공부해도 박사가 되죠.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모아타운에 대한 어떤 자세한 내용도 있고요. 이렇게 화면이 작으니까요, 사진으로 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공영주차장 및 공원 조성, 공공지원, 예산 지원이죠. 우린 지금 현재 이제 4개의 타운으로 한다면 이게 1,000억이 더 되죠. 이걸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사업 요건을 완화해 준다는 건데, 사업 요건 완화, 건축 규제 완화, 이게 대단히 의미 있고 커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성이 없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이렇게 하면 모아타운을 추진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사업 요건을 완화해서 우리에게 최대한 이게 이 사업이 되게 한다는 거죠. 노후도 이런 것들, 도로 문제, 구역 면적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완화시켜서 많은 혜택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건축 규제 완화, 그 중에서도 경계선 2기역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용어긴 한데, 용도 지역 상향, 그래서 용도 지역 1,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대해서 용도 지역 상향한다. 이게 대단히 우리에게 주는 어떤 혜택이 크죠. 일반 재건축은 사실 평균 8에서 10년 했는데 이보다 훨씬 많이 걸려요. 훨씬 많이 걸리는데 이거를 4년에서 5년으로 줄여주니까 굉장히 큰 혜택이 있죠. 정비계획 수립, 조합 추진이 승인, 이렇게 이것만 해도 2년씩 걸린 이런 것들, 또 관리계획 처분,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되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 생략함으로써 많이 줄여주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건축은 재개발은 엄청난 재원이 들어왔어, 돈이 들어와서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속도와 굉장히 이익과 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재건축이 자초되고 공사비가 급등해가지고 잘 안 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누적이 그런 문제를 많이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계획했던 설계했던 내용들하고 많이 달라져요, 이러는 동안에. 근데 지금은 변수가 그만큼 이제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자 비용이라든지 모든 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가 행정기관과 함께하는 일에서 이 절차 간소화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릅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규제 완화인데, 아까 앞에 있던 거하고 조금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통합으로 부설 주차장을 만들고 녹지 공간을 함께 쓰고 커뮤니티 공간을 함께 쓰고 이래서 도로도 어떻게 하고 이런 걸 통해서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여기서 안착하면서도 이 행복한 주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규제 완화를 통해서 많이 제공해 주겠다. 이게 모아타운 서울시에서 하는 장점입니다. 그럼 이제 이슈들을 한번 볼게요. 자, 서울시 홈페이지를 우선 둘러봤고요. 최근에 나온 모아타운에 대한 뉴스가, 재밌는 뉴스가 어저께 나왔더라고요. 투기 대책
시행 이런 말이 있죠. 지분 쪼개기 정황. 이게 모아타운이 혜택이 많으니까 투기 세력이 이제 붙는 거죠. 그래서 투기 세력이 붙으면 착공도 안 해주겠다. 뭐 갈등에 대한 대책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아타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착공이 되는 그 빌라나 건축물은 그 아예 그 입주권을 안 줘요. 현금 청산해버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타운 그 승인 날 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아타운 공모 접수일. 우리가 지금 접수하잖아요. 우리가 접수하는 일로 앞당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모르는데 접수일로 앞당기니까 그 이후에 들어오는 투기 세력은 차단하겠다. 좋은 소식이죠. 투기꾼이 몰려드는 모아타운에서 서울시에서 당장 투기 대책 마련하는데, 이게 도로 부분이잖아요. 도로 부분도 그 국가게 아니고 개인 사유가 있거든요. 이거를 막 쪼개가지고 130명에게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사기냐면, 이 보세요. 가격이 한 평당 1200만 원이에요. 이 도로가. 참 제주도 좋다, 그죠? 근데 이거 집은 조금 산다고 입주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입주권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홍보해서 이제 팔아먹은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죠. 이 부동산 불경기에 어찌 보면 유일하게 되는 부동산 투자가 이 모아타운이다 보니까 이 투기 세력들이 지금 이쪽으로 몰리죠. 지금 부동산 뭐 투기 어떤 이슈가 어디 있나요? 강남 아파트도 지금 내려가는 입장인데.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강남구 자치구에서 어제 우리 전체 단톡방에 냈던 이야기인데, 모아타운 신청 기준을 우리가 지금 30%로 하잖아요. 50%로 강화한다는 거예요. 이 무슨 이야기냐면, 자, 소유자의 50%, 토지 면적의 40% 이상을 신청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왜 이러냐 하면은 사실은 땅 가치가 높고 이런 것은 반대가 심해요. 조그만 꼬마 빌딩 하나 가지고도 평생 먹고 사시고 그러거든요. 그분들은 아파트를 받을 일이 없죠. 그래서 반대가 심하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50%까지 올리겠다, 이런 내용이죠. 자, 우리에게 어떤 걸 시사하느냐면, 결국 부자 동네는 모아타운이 자초될 가능성이 많아요.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이런 곳은 그냥 뭐 그대로 있는 거고, 우리 동네 같이 뭔가 재개발을 해야 된다는 좀 의지가 강한 동네, 또 외부인 투자가 많은 동네잖아요, 우리 동네가. 외부인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그 투자되는, 이렇게 개발되는 걸 좋아하잖아요. 예, 그런 곳에서 모아타운이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쪽은 앞으로 신청 자체도 힘들고, 현재 신청돼 있고, 현재 고시가 돼 있는 곳도 조합 설립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힘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은 지난 12월 21일 날, 중량구 면목동일 거예요. 거기에 모아타운 지역, 모아타운 관리 계획인 모아타운 사업지를 방문해서, 그 당시에 원희룡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죠. 이 건설은 국토교통부 가 주관하죠. 그리고 서울시, 또 정부, 이렇게 다 모인 거예요. 굉장히 드문 일인데, 이분들이 모아타운 사업 지정지를 방문해서 모아타운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하는 거예요. 실제 발표는 1월 10일 날 있었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뭐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사진을 지금 걸어놓고 오세훈 시장이 중점 사업 중 하나인 모아타운 뭐 갈등이 있다. 그래서 뭐 서울시를 막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서울시의 입장을 한번 여기서 볼게요. 세입자 대책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서는 아니다. 세입자 조합을 설립해 사업 시행 계획을 하면서 손실 보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손실이 보상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보통 다가구 사람들이 다 반대한다잖아요. 또 통다세대가 뭐냐면 여기 이제 빌라가 있어요. 이 빌라 전체가 하나, 둘, 셋, 넷, 6세대가 지금 보이는데 이 전체가 한 사람의 그 하나의 등기가 돼가지고 있는 걸 다 가구라 그러고요. 다 세대는 여기 각 호수마다 한 사람씩 세대가 달라요. 근데 통합 다세대는 뭐냐면 이 호수마다 다르긴 한데 주인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 다가구 사람들이 반대한다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보통 일반 정비구역은 한 채 주고 다 현금 청산하거든요.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다가구 주택이나 통다세대 주택 소유자는 아파트 1가구 분양을 받고 나머지 지분은 공시지가 수준의 현금 청산한다. 굉장히 불리하죠, 이분들한테. 이것은 오해다,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 3개까지 한정하되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가격을 분양주택 등 최소 분양 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시지가로 청산해 주는 게 아닌 거예요. 3개까지도 줍니다. 3개까지도 주는데 우리 지역은 3개까지 넘을 만한 그 가치 있는 다가구가 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강남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강남권은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청산하는데 우리 지역은 이 다가구 한 개보다 아파트 3채가 월등하게 좋죠. 그래서 우리 지역엔 다가구 분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합 다세대 우리 보면은 동에서 봤다 보면은 그 통다세대 그런 게 많잖아요. 이분들도 그런 혜택을 다 준다. 일반 개발하고는 다르다. 일반 재개발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충분히 찬성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비계획 수립, 조합 추진이 승인, 관리 처분 인가 절차가 생략돼. 통상 8에서 10년 걸리는 재건축을 2년, 4년, 2년은 넘어가고요. 대폭 단축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용도 지역 상향, 청수 완화, 이게 엄청 크죠. 우리 지역은 여러분 우리 화곡사동 다니시면 아시지만 우리 지역의 아파트 높이가 어때요? 뭐 7층에서 뭐 제가 정확한 청수는 제가 모르는데 고층이 없죠. 근데 청수를 완화한다 이러면 저희가 뭐 25층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0% 동의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준이 낮아. 우리가 원래 기준대로 하면 재건축 못해요. 근데 기준을 낮춰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반대하는 원주민을 몰아낸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원주민을 몰아내는 거는 일방적인 공공사업을 할 때 원주민을 나가는 그런 건데 우리는 원주민이 입주권을 받잖아요. 그게 절대 나가지 않죠. 사유재산 침해가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사유재산 증가를 시켜주는 사업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서 상가지역을 뺐잖아요. 특히 B타운 같은 경우 상가지역을 뺐는데 여러분 놀랍게 상가지역에 있는 어떤 분이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제출을 하면서 꼭 자기는 편입시켜 달라고. 왜냐하면 이 상가가 큰 가치도 없는데 우리를 왜 빼냐고 그러면서 직접 그 동의서를 가지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가는 저희들이 포함시켰거든요. 앞으로 다른 상가도 주민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할 생각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사유재산 침해라고 이렇게 반대하는 게 그만큼 많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우리 그 주택 소유
거주자도 주택은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지분에 대한 혜택 많이 받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나이 많은 어르신이 와서 그거 자기가 동의하면서 주택 가치가 크진 않은 거예요, 우리 지역이. 그러니까 동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현재 모아타운 진행되고 있는 모아타운의 내용, 그리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